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상담은 이게 어머님이 상담하다가 힘들거나 짜증낼 때 상담하는데 엄마 분위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가 이거는요? 그 어머님이 계속 이제 그 얘기하시다가 네. 이것저것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이게 이제 뭐 전화 상담이에요? 대면 상담이에요? 전화 상담. 주로 전화 상담? 네. 잘못하면은 삐지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이게 참 자, 이게 전화 상담도 이런 거예요. 이 전화 상담으로 해야 될 것과 문자 상담으로 해야 될 것을 분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를 전달하는 거면 문자 상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상담을 한다. 의무적으로 이거보다는 전화 상담 한 번 하면 문자 상담 한 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상담은 문자 상담이니까 문자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도 그 아이의 개별화된 이야기와 그런 것만 잘 터치가 되면 전화 상담한 것과 크게 뭐 효과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좀 혼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사람 항상 이런 거죠. 엄마랑 전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끌려가는 상담을 할 것이냐 내가 끄는 상담을 할 것이냐예요. 그러면 정말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어머님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엄마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어머님, 제가 다음 수업 관계로 지금 제가 어머님께 상담 드릴 시간이 5분 정도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아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뒤에 제가 궁금하신 점 어머님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5분이라는 시간 내에 해결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엄마에게 이야기할 것들이 1, 2, 3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엄마랑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예요. 저는 원장님한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면 일부러 원장님 그 전화로 데스크에서 전화 걸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데스크에서 뭔가 급한 연락이 왔는데요 하면서 일부러 원장님 지하 주차장에서 원장님 차 때문에 몇 대가 밀려 있다고 지금 못 나간다는데요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끊어줘요. 의도적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은 내가 끌고 가는 상담을 하자. 그래서 시간을 먼저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을 제한하고서 어머니에게 안내해드리고 하자. 그리고 우선적인 건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을 받는 걸로 한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답변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머니 제가 일단 수업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수업 뒤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이게 뭐 난해하거나 뭐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확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끌고 오는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로 하는 간담회가 힘들어서 1대1 간담회를 하고 싶다. 네, 좋아요. 가장 성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우리 성실사 멤버들 중에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100여 명이 되는데 1대1 간담회를 다 지금 해서 지금 이 포스터 만들고 배너도 만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다가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들도 붙이고 배너도 설치해 놓고 어쨌든 그것도 다 주제며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들이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는. 그래서 간담회에서는 오늘 다음 시간 이번 주서부터 계속 하겠지만 앞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예정한다라고 하면 40분 정도는
오늘처럼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뭐 이렇게 공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정보를 하고 20분 정도는 반드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머님이 듣고 가고 싶어 하는 말들과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주고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로드맵을 보여줄 때는 우리 학원에서 그 수준에 있는 아이들에서 나온 학습 결과물을 직접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독해를 해가지고 북 리포트를 쓰면 북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 애들이 수행평가 대비를 해가지고 라이팅한 거 있으면 그 라이팅 어떤 것이 나오는 결과물이, 그런 것들을 애들가 3개월 뒤에는 요 정도, 6개월 뒤에는 이 정도, 1년 뒤에는 이 정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어는 몇 단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부할 거라는 거, 그리고 다른 역량을 이만큼 끌어올려 있을 거라는 거, 이걸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자기 아이가 주인공이고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대1 간담회는 정말 좋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할 때 나 혼자 준비하면 안 되고 담당 선생님이랑 질문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깜짝 방문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른 담당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간이 수업 시간에서 할애가 된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어머님과 이렇게 나랑 이렇게 교대해 가지고 만나는 시간을 넣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 학원의 그런 명품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부모 니즈를 파악하게 돼요. 1대1로 하면은.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만족도 이렇게 설문지도 만드는 게 좋아요. 설문지도 뭐 다른 거 만들지 마세요. 오늘 1대1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된 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오늘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와 실행해 볼 거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성스럽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이 간담회를 준비한 나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격려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거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격려의 메시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캡처해가지고 또 이게 블로그에 올리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난다, 이런 것들. 그러면 다른 엄마들도 다 보면서 와, 원장님이 1대1로 하니까 그 열정에 감동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문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도 만들고 배너도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행사도 하는 듯이 하자, 성과를 내자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담회 1대1 간담회 준비하는 분에게도 수시로 피드백 달라고 하고 도움 드릴 거 있으면 계속 도움 드리고, 그분이 이제 성공하도록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300명이 있는 학원에 1대1 간담회를 1년에 2번 돌려요. 그 사람은 그거 끝나면 일주일 다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3명씩 만나는 거예요. 2-3명씩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마케팅 안 해요. 그 사람은 그거로만 해. 항상 그거로만 해. 제가 그 학원 한번 가봤는데요, 원장실도 없어, 상담실도 없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엄마랑 상담할 때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빈 강의실을 찾아다녀가면서. 그래서 제가 상담실도 없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살아오는 게 익숙해져 있대요. 어쨌든 좀 더 근사한 곳에서 하는 게 좋고, 1대1 간담회를 할 때는 어머님에게 아주 조금 특별하게 고급스러운 차와 이런 간식도 준비하시고, 가실 때 기억이 될 만한 선물을 10,000원 정도 안팎에서 준비하시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좋은 이미지로 가실 수 있게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간담회 할 때 원장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저희 적극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좋은 아이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알아요. 한국 사람들 표현 잘 못하죠. 그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엄마랑 전화 통화할 때 마지막엔 항상 엄마 사랑해요 라고 끊는 거야. 그랬더니 당신은 그렇게 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전화기로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들아 할머니한테 사랑합니다 해야지. 그래서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항상 끝날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끝나고요. 저랑 통화해도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해요. 그 표현하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또 안 해. 그러니까 고객한테도 적극적으로, 고객한테 정말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것만큼 반대급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10명의 학부모 중에서 3명의 학부모만 귀담아 들어도요, 내가 나가서 홍보 마케팅 막 뿌리고 한 것보다 성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목표는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그죠? 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이 학교 앞에 가서 찌라시는 뿌릴 수 있는데 내가 내 앞에 있는 고객한테 도와주세요 얘기를 못해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가 이제 간담회 실전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선순위로 잡는 거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아예 간담회 뽀개기예요. 이번 주, 다음 주는.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하시면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될 간담회 1대1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네. 1대1 간담회 잘 선택하셨어요. 그걸로 해보시고 나중에 성과 간증하세요. 간담회 그거 할 때 네. 수업하는 원장은 자기가 수업하는 거 학생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사들이 수업하고 네. 크게 설명처럼 하지 않고 1대1로 할 경우 네. 그 뒤에 그 로드맵도 네. 그냥 제가 강사들 네, 뭐 어쨌든 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러니까 브리핑은 내가 하더라도 끝날 때 직접 선생님이 와서 한두 마디 첨언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네, 제일 좋고 아니면 1부, 2부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1부, 2부를 나누는 거지. 대신 선생님이 하는 거는 15분 내외로 내가 45분 하고. 사실은 학년별로 전체로 하거나 아니면 전체로 하는 거는 간담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전학년. 학년별로 이렇게 학년별로 하는 것도 별로예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교될 거. 예, 비교될까봐가 아니라 그러면 내 아이에게 초점이 덜 맞춰져. 이게 뭐냐면 15명, 20명이면은 그 시간 내에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조명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도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40분을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각 반으로 이렇게 대신 그 1대1로 하는 건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했던 강도로 엄마를 장악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는 게 좋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물음표야. 그러면 맡기기가 쉽지 않은 거야. 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